오늘은 독일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 한 명인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독특한 비관주의 철학과 함께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철학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예술, 문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그의 철학은 삶과 죽음, 고통과 평화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노후의 삶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생애와 사상을 자세히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1788년 2월 22일, 당시 프로이센의 영토였던 단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일리히 플로리스 쇼펜하우어는 상인이었고,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작가로 활동했던 인물로 쇼펜하우어의 지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쇼펜하우어가 상업에 종사하기를 원했으나 아버지가 일찍 사망한 후 쇼펜하우어는 철학에 전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어린 시절은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며 자랐고, 이러한 경험은 그의 비관적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독창적인 철학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쇼펜하우어의 생애 초기의 경험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그의 철학적 성숙에 기여했다는 점은 노후의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철학적 성찰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노년의 시기는 삶을 돌아보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을 재해석하며 더 깊은 철학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의지와 표상이라는 두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의 철학에서 의지는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힘이며 무의식적이고 맹목적인 충동으로 묘사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칸트가 말한 물자체를 의지로 해석했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물자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쇼펜하우어는 이 물자체를 하나의 맹목적이고 끝없는 욕구로서의 의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의지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나아가 무생물에도 존재하는 근본적인 힘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욕망하고 투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의지는 인간에게 고통을 야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하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그 욕망이 충족되면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고 이러한 과정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끝없는 욕망이 인간 존재의 비극적 측면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노년기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노년은 욕망과 투쟁이 서서히 가라앉는 시기이기도 하며 삶의 끝자락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은 노년의 삶에서 욕망을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삶을 되돌아보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고통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하며 우리의 모든 존재가 고통 속에서 투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비관주의는 단순한 회의주의나 절망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본질이 고통이라고 믿었으며 그 고통의 원천을 의지로 설명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고통을 느끼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지루함을 느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과 지루함 사이에서 방황하며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삶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며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욕망을 버리고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노년의 시기는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 동안 우리는 많은 욕망을 이루려 노력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이러한 욕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시점에서 인생을 되돌아보며 의지를 부정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노후는 이러한 삶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고 고통과 평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욕주의와 같은 삶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욕망을 버리고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의 교리와 유사한 금욕주의를 강조했으며 의지의 부정을 통해 삶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제안은 노년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외부의 성취나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예술이 일상적인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욕망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우리를 의지의 세계로부터 해방시킵니다. 특히 그는 음악을 모든 예술의 정수로 여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이 인간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며 의지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악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며 우리의 내면을 울리게 합니다. 이러한 음악의 힘은 인간을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며 잠시나마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의 예술로는 노년의 삶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예술은 삶의 고통을 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의 다양한 형태는 노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만듭니다. 예술을 통해 우리는 삶의 고통을 초월하고 의지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예술로는 이후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 프리드리히 니체, 그리고 발터 베냐민과 같은 인물들이 쇼펜하우어의 예술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의 오페라 작품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노년에도 이러한 예술적 감각과 교류는 우리의 정신적 풍요로움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19세기와 20세기의 여러 철학자, 예술가, 문학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비관주의와 의지에 대한 사상은 프리드리히 니체와 지그문트 프로이트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의 사상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무의식의 개념은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니체는 초기에는 쇼펜하우어를 존경했지만 결국에는 그의 비관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를 받아들였으나 이에 반대하여 초인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니체는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철학적 대립을 이루게 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철학적 대립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하는 삶의 무게와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만드는 반면
너체의 초인 개념은 노후에도 인간이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는 노년의 삶에서 두 가지 철학적 태도를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또한 장폴 사르트르와 알베르 카미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인간 존재의 불합리성과 고통을 탐구하며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비관주의는 지나치게 염세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인간의 긍정적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의지에 대한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철학적 논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생의 긍정적 가능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삶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비관주의는 단순히 절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고자 하는 진지한 성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의 삶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문학과 심리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사상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카프카와 같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은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적 세계관을 작품 속에서 표현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는 인간 존재의 비극성과 내면의 갈등이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맞닿아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또한 심리학적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을 바탕으로 발전했으며 무의식적 충동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억압된 충동을 탐구하며 이들이 인간의 심리적 갈등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심리학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노년기의 삶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내면의 심리적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노년기의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생전에 큰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그의 사상은 사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학적 전통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철학적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는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사상은 인간 존재의 고통과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그의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노후의 삶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본질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시기에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고통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독일 철학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비관주의 철학은 단순히 회의적이거나 절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 존재의 본질과 그 고통을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의지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충동을 설명했으며 이러한 충동이 인간 삶의 고통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또한 예술과 심리학, 문학 등 여러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사상은 현대 철학과 문학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특히 비관주의와 실존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록 그의 철학이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여전히 중요한 철학적 유산으로 남아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비관주의에 그치지 않고 인간 존재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사상은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그 의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과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비관주의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노년의 시기에는 특히 그의 철학이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끝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와 삶의 지혜를 담은 영상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